절세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 오. 그리고 법인 기반으로 대출도 나와. 개인분들, 법인분들도 있는데 한 60~70%까지 두바이 정부에서 와우. 대출을 해주셔. 한국인도. 이게 뭔가 절세 계좌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에미라드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들의 실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에드가 진짜 고객님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말해준다고 했잖아. 저번에 그 못했던 이야기가 고객분들도 주변에 추천해주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빌려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와우.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사례별로 다르고 뭔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신 분들 있고 아니면 임신 중이신 분들 있고 맞아, 그것도 중요하지. 혼자 이민 준비하신 분들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썰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좋다, 좋다. 첫 번째 고객 케이스는 두바이에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오신 부부 고객들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좋다, 좋다. 근데 또 아내분이 좀 임신 중이어가지고 임신 중에 중요한 건 안전도 중요하고 왜냐면 두바이는 좀 멀잖아.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케이스는 좀 어떻게 진행을 했어? 이제 그 케이스는 하신 상태에서 엑스레이는 이제 피해 가셔. 방사선 때문에 피해 가시고 이제 혈액 검사나 간단한 대체 검사로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변경을 해드리고 현지에 계신 이사님들하고 법인장님들이 같이 다 컨시어지 서비스 다 해드렸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두바이 의료 수준 자체도 엄청 높다고 맞아.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 맞아. 요즘에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많이 포스팅을 하는데 또 전문의분들,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또 문의를 많이 주셔. 근데 그분들이 엄청 유명한 대학병원에 계셨던 분들이구나. 진짜? 개인적으로 의원하셨던 분들이 의술을 전파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또 두바이에 의술이 전 세계 의사들 모아.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배아 복제를 해서 낙타를 복제해서 넷플릭스에서 나오셨던 황우석 박사님이 의술 실력을 인정받아서 명예 평생 연구직처럼 그렇게 두바이 정부에서 서포트를 받으시더라고. 두바이가 뭔가 의사 어벤져스를 좀 그러니까.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맞아. 딱 그 느낌. 맞아. 단순 투자보다는 두바이를 좀 새로운 집으로 좀 여길 수 있는 맞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근데 결국 집으로 여기려면 우리 가족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냐 그치.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맞아. 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영화같이 진행이 됐던 케이스였어. 도착하시고 그 KYC 얼굴 인증해가지고 사업자 등록하는 거 바로 하루 만에 끝내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사업자 나오고 그 다다음 날에 또 비자가 바로 나왔어. 또 24시간 뒤에 아이디 카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메디컬 테스트랑 그 지문 등록 바로 그 당일날 두 개를 한 번에 다 끝내버려. 그 아이디 카드 받아야 되는데 딱 2주차가 다 된 거야. 우체국 가잖아? 신분증이 3,000개가 이렇게 쌓여있어. 발급하고 이제 본국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야. 워낙 또 사업가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한국 분들도 이제 발급 받았잖아. 그럼. 근데 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3,000개를 우리 직원분들이 다 가가지고 이름 매칭해가지고 포스트 오피스 직원분들하고 찾아가지고 그 출국하기 전에 딱 전달 드리고 딱 그때 미션 임파서블처럼 됐었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고. 자, 이제 다음은 기업 확장형 케이스라고 어. 들었는데 이게 좀 어떤 사례인지 설명 좀 해줘. 실제로 우리가 세무법인 분들 많이 만나거든. 근데 세무법인 분들도 한국 세무법도 준수를 해야 되고 두바이 세무법도 준수를 해야 돼. 2008년에는 한국하고 두바이랑 그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었어. 한국에서 세금 낸 사람이 두바이 세금 안 내도 되게. 그리고 또 두바이에서 세금을 낸 한국인에 대해서 또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안 하도록 협약이 됐었고, 우리가 이제 법인 고객분들이 두바이로 오실 때 실제로 법인은 법적인 인격체야. 어떤 느낌이냐면 법적인 정관이라는 이런 하나의 몸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사람처럼 만든 게 이제 법인이거든. 그래서 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인격체로 해석을 하고 그 법인이 한국 세법상 세금 혜택이 제일 많긴 해. 그래서 금액들이 법인에 많이 몰려 있어. 근데 결국에는 뭔가 법인은 세우려면 그냥 세울 수 있잖아.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현지에서 운영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컴퍼니일 수 있단 그럼. 말이야.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도록 하는 거는 국제법상 대부분 비슷해. 방금 말한 것처럼 파키스탄인을 고용하거나 인도인을 고용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을 다 고용할 수가 있잖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이력이 있고 사업장 사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오고 간 이력이 있으시면 돼. 근데 대부분 사업자는 그게 있으시거든. 실제적으로 운영한 내역이니까 이제 뭐 페이크로 한 게 아니니까 실제로 운영하시고 거주까지 하시고 관람료라든지 아니면 공과금을 실제 내고 거주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 세무서분들께 여쭤봬도 이거는 이제 해외 거주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법인 설립했을 때 그냥 법인만 띡 만들어주고 끝인 줄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약간 후처리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주네. 운영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도록. 왜냐하면 실제로 현지 업체 중에 우리 파트너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면 설립만 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우리도 설립하고 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후 처리를 잘 받으셨느냐,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잘 안전하게 외화를 벌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우리도 그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대기업에 계셨던 그 임원분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30명을 채용해 가셨어. 30명을 채용해 가셨어. 이제 인재 채용 팀들이 따로 있어, 현재. 그러면 인재 채용 하실 때 그때 이사님 그때 한 달 안에 200명을 다 인터뷰를 본 거야. 그래서 그때 30명 채용해 가셨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컨드 비즈니스 홈. 오늘 좀 약간 친다? 그럼. 자, 이번에는 은퇴하신 대기업 전 임원분이라고 사례를 들었는데 일단 좀 궁금해지네. 은퇴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두바이로 가신 건가? 이제 은퇴를 좀 계획을 하고 오셨는데 오. 실제로 한국의 고급 주거단지에 살고 계셨던 대표님이셨고, 근데 예산이 한 70억 정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보기 힘든 100억짜리 매물들, 왜냐면 모기지가 나오잖아. 그치. 와. 거의 60-70% 모기지가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유 자금들을 가용 예산이 한 60-70억 정도였고, 한국도 100억짜리 매물은 많진 않아, 실제로. 많지 않지. 많지 않은데 맞아. 두바이는- 원벨리도 50억인가 그럴걸? 그러니까. 알다발이라는 지역 있어. 어. 해외 유러피안 축구 선수들. 어.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도 저쪽에 아, 투자를 지우. 했었고. 진짜? 맞아. 호날두가 거기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날두는 심지어 사우디 살거든. 근데 맞아. 두바이에 투자를 한 거잖아. 왜 투자를 했겠어? 그 걸프 지역 투자는 그 실제로 절세 혜택이 다 많기 때문에 사우디에 계신 분 두바이 투자 많이 하고, 두바이에 계신 분 사우디 투자 많이 하고 이렇더라고. 그 지역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괜찮아 하시더라고. 100억짜리. 100억짜리. 그거는 중개사들도 쉽게 안 보여주거든. 근데 우리 회사가 좀 브랜딩이 돼 있다 보니까 와우. 현지 팀들도 좋아. 이마르도 좋아하시고 소바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영상을 찍었어. 좀 좋은 매물들 한국 분들, 자산가 분들도 하실 수 있게 우와. 이번에 촬영해서 쇼츠로 한번 많이 보여드리려고. 와. 좋다. 인플루언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번 사례는 또 인플루언서 고객님들 어. 사례라고 해. 나도 요즘에 인플루언서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유튜브 채널만의 특징이 있으시더라고. 10만 유튜버이시건 다들 딱 그 컨셉이 정확하죠. 사업체를 한국에 굳이 안 두셔도 유튜브로 다 하면 되니까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두바이 거주하시고 완전 이민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개인 소득세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인플루언서의 기준도 좀 궁금해. 그러니까 음. 나 인플루언서요 하면 가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야? 대부분은 이제 시청 시간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인증이 되면 수익 창출을 유튜브에서 인증을 해주잖아. 그거를 어느 정도 기점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집이잖아. 돈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이 또 좀 많이 부족해도 모기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이 사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고객분들 케이스 중에 5대 은행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에미레이츠 MBD, 메시렉, ABDC,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 에미레이츠 MBD하고 에미레이츠 이슬람익이 또 있어. 이 5대 은행들이 금리가 괜찮게 나와. 이제 한국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는 5.99%가 보통 나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환 계열을 하면 240개월, 20년 정도 거치하면서 한 달에 진짜 한 150? 두 분이 버셔서 150 정도 내는 거면은 집을 보유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거든. 왜냐하면 1년에 부동산 가격만 해도 7%가 오르고 에어비앤비만 해도 한 5%, 6%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한 12%에서 한 14% 정도는 매년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1년에 사실 4%, 5% 내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누적 영업이익, 뭐 오퍼레이팅 프로핏 이렇게 봐도 한 10% 내외로 매년 이렇게 집가상수처럼 되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사면 버는 알아서, 시스템이네. 알아서. 알아서 그냥 나는 살고 어.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을 사는과 동시에 그냥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와. 주거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게 자산을 굴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물론 솔직히 안 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두바이 넘어가자. 돈 좀 모으고 근데.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난 이민 썰일 줄 알았거든 사실. 근데 나 지금 반 거의 영업당했어. 이미 지금 비행기 티켓 알아보고 있다고. 뭔가 느낌이 나도 언젠가 이런 게 아니라 어. 이제 언젠가? 이제 나도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경험한 느낌이 이제 바로 느껴지니까 다비드랑 이제 라라랑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이 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해야지. 두바이 꼭 가자.
이번에 두바이에 있던 영상도 내가 두바이에서 찍은 영상하고 두바이 현지에서 사셨던 에미라드 한국 디렉터분들도 지금 한 12년, 15년 두바이에서 거주하셨던 현지 한국인 분들이 잘 컨시어지 해가지고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이제 좋은 외화벌이 하고 다 잘 됐으면 국위선양하자. 국위선양하자 진짜. 자, 오늘도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